전해드린 대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기준금리 인상 직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금리가 더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2, 3년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 때문에 금융 불안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금리를 통해서 거시 전체로 봐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뿐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한 번 더 올릴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 더 얼어붙는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꺾였는데요.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이 이번 빅스텝이 마지막이 아니고요. 한두 번 더 추가 인상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멈추냐 그러면 내년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서 내년에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락세는 더 가팔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아까 저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작년이고 재작년에 이른바 이제 영끌 해가지고 집을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은 그때 산 때에 비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 네. 가파도는 올라가고 이거 참 진퇴양난인 것 같아요. 진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예.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0.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0.5%포인트 정도 오르면 금리가 변동금리가 5%에서 7% 정도 되는데 7% 정도 되면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늘어나고 5%만 되더라도 2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고요. 2년 전에 만약에 연끌을 하셔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거의 2배 이상 대출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 소득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 그렇죠. 대출이자는 2배가 오르고 오히려 집값은 떨어지기 때문에 진퇴양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자 부담이 과도하다 보니까 또 집을 팔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자 하는 분들도 조금 더 관망하는 분위기고요. 이 거래 절벽 현상은 더 심해진다고 봐야 할까요? 거래가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사람들이 전혀 없고요. 서울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지금 팔고 싶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대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요. 집값 하락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언제 거래가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매수자 마음은 똑같죠.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야.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출 때까지는 지켜볼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대출이자 부담은 내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를 속절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집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적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정답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주택을 구입을 해도 되는데 바닥의 시그널이 서울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좀 풀리는 것도 봐야 되고요. 고점 대비 30% 이상 좀 빠지는 경우도 봐야 되고 가장 안 좋을 때가 이제 우리가 고점일 때는 패닉 바잉을 했잖아요. 그렇죠. 저점일 때는 이제 패닉 셀링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투매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아무런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않았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바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필요한 분들이라도 저는 금리 인상은 적어도 멈추고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대출자 분들 구성을 보면 변동금리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네. 과거 저금리 시대에 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해서 그렇게 변동금리로 선택을 하셨던 건가요? 네, 아무래도 고정금리가 0.5%포인트 정도 더 높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보다는 좀 높게 봤습니다. 높게 봤다 보니까 대출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당장에 이렇게 빨리 올라갈 줄을 모르기 때문에 0.5%포인트? 그러면 변동금리가 유리할 거야라고 해서 한 90% 이상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을 하는데 이런 현상들, 빠른 금리 인상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고정금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굉장히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은 쉽지 않고요. 더 문제는 전세대출이거든요. 전세대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변동금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전세금을 못 올려주니까 또 월세도
월세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결국은 이제 전셋값은 점점 떨어지게 될 텐데 이 전셋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역전세난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뭐 그 세입자한테 우리 전세 들어오면 뭐 핸드백 사주겠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심각한 상황인가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뉴스를 보면 뭐 명품백을 준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뉴스를 보신 여성분들은 이게 백 받는 게 유리한 거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사례를 보면 1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전세 가격이 1억 원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1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1억 원을 돌려주려면 만약에 신용대출을 받는다면 7% 정도 금리를 생각하면 1,000만 원 이상 2년 정도 생각을 하면 1,000만 원 이상 돈이 더 추가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 원 핸드백을 주는 게 오히려. 과연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는 지금 단정할 수가 없고요. 예. 금리가 더 오른다면 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명품백 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매매 그리고 전셋값 계속 떨어지는데 월세로 좀 더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월세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네. 7%. 차라리 그냥 월세 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요. 집주인들도 전세금 올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라도 받자. 나 차라리 세금 부담, 종부세 부담이라도 줄여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해관계가 월세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르고요. 월세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월세 거래가 가장 많이 늘었고요. 전년 대비도 한 44%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이제 그 내 집 마련 시기는 좀 이제 기다려봐야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뭐 양도세 문제도 있고 내년 6월 되면은 내년 5월에 이제 종부세 또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럼 그 전에 이제 집을 그 팔고 싶어 하실 분들이 꽤 많을 텐데 네. 그러면 뭐 언제 파는 게 제일 나을까요? 사실은 팔고 싶어 하는 분들은요. 답이 없는 게 지금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고요. 금리 인상이 멈춘 다음에 혹시라도 좀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 반등할 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지금은 올스톱인 상황이고요. 적어도 금리 인상이 멈춰야만 팔 사람은 좀 팔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좀 사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종부세를 내년 5, 6월에 내야 되는데 네. 그 전까지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안 팔 팔 수도 수도 없죠. 없고. 그럼 종부세 부담을 또 내야 되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들은 또 가격도 하락하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신용불량자들도 생겨날 수 있고요. 네. 과거 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위기까지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뭐 국제적으로 미국하고 뭐 전쟁 문제도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는 더 심각한 문제, 중국 경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한국은행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빅스텝을 밟았지만 사실 마음은 더 올리고 싶었을 겁니다. 더 올리고 싶지만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미국은 아마 자이언트 스텝을 더 갈 것 같은데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혹시라도 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면 우리 경제가 받을 수 있는 충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그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분들 중 하나가 일본처럼 부동산 버블이 완전히 꺼지는 그러니까 50% 이하로 집값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올까요? 안 온다라고 제가 장담 드릴 수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물론 예. 무조건 그렇게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지금 흘러가는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다면 일본도 결국에는 빠른 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 상황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두 손 두 발 놓고 집값 조정돼야 돼라고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그 연끌하신 2030 세대들이 이제 부담이 굉장히 크고 리스크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심전환 대출이 문턱이 너무 낮거든요. 뭐 집값 4억이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2030들이 주택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문턱을 좀 높여서 좀 고금리 그 부담을 좀 줄이는 그런 선제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